네, 제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가운데 민선TV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년간을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고 자평합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 광양시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줄곧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분야별로는 청사진이 마련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마련하는 절차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두고 그러나 가장 빠르게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가꾸며 꽃을 피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물에서 바로 생명을 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응원 그리고 언론 여러분들의 협조와 길 안내에 힘입어 그동안 씨 뿌리고 가꾸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은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비문화도시 지정과 수소도시 지정, 공공사무조리원 공모 선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올 2월에는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 평가에서 광양시가 호남 1위를 차지하여 기분 좋은 출발을 하게 하였습니다. 사상 최대의 국도비를 확보한 것 또한 시민을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씨뿌리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년 전 취임사에서 7개 항의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비전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였던 것이 바로 신산업과 관광산업의 균형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서서히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겸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적 트렌드인 탄소 중립의 가치를 위해 저는 공약을 통해 2차 전지와 수소 산업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 공직자들이 혼신의 노력을 부린 결과 지금 우리 광양시는 2차 전지 메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양극재 공장이 준공된 데 이어 2차 전지 핵심 소재 산업인 전구체 공장, 리튬 공장, 고순도 니켈 공장, 폐 배터리 재활용 공장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투자 유치를 위해 그동안 광양 투자 최적지임을 홍보하면서 개별 기업을 접촉하였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기 위하여 전방위 노력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지난 4월 19일 국무총리께서 광양제철소 동안을 방문하여 산업기술법 시행령상의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직접 발표한 것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 얻어낸 의미 있는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5월 25일 예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순간부터 우리 시는 그 법에 규정된 기회발전 특구를 준비해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지난 6월 그동안 준비해온 용역을 발표하였고 특구 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 또한 수소로 시작해 생산,
저장, 이송, 활용해주는 과정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망초수소, 대용량 청록수소 등의 수소 산업을 구상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가 품격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관광 또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진흥계획, 관광진흥계획 등의 용역이 준비되고 있고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착실히 준비하는 과정을 갖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준비의 만전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8기 2년차를 맞이하여 준비와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주어진 일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방향을 밝은 미래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과감한 도전을 감행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주저하지는 않겠습니다.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광양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면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각고 면례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맺은 결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홀로 서기가 버거운 소외계층에게 보다 더 많은 관심을 쏟겠습니다. 눈물 없는 사회는 제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이를 위하여 제가 공약에서 제시한 생애주기별 복지 플랫폼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감동시대 추진단을 만든 것이 그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 실현을 위한 준비사항과 제 생각의 일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후 기획 예산실장으로 하여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 광양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쏟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애정어린 조언과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가 발전해 나가는 고정은 너와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우리라는 생각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자 간담회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선 8기 1주년 주요 성과 및 운영 방향에 대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일부의 조광세 교수님, 제가 시간이 할 줄은 몰랐는데, 1주년 잘 이끌어오시고 축하드리고, 우선 이제 민감한 사안을 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우리 그 광양을 맡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시행 입장을 좀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이 내용회가 오늘 브리핑하는 내용이 안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그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시행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평일에 관심사로 굉장히 있는 사실입니다.
일단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제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또는 핵 처리수 이런 표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을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내지는 처리수를 저는 방류를 국민들의 의혹이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를 들면 그 생선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 중 이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앞으로 방류가 되면 고기를 생전 사 먹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일 때 심리적인 효과가 정말로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이것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줄 때까지는 절대 방류해서는 안 되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빙하가 녹아내려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만큼 위험한 것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기후온난화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은 우리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실천해야 할 정말 중시해야 할 과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약을 수립할 때 전기차 보호 확대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2차전지 산업 진행시키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완벽한 탄소 중립 산업은 수소 산업으로 그 중에서도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기 때문에 수소 산업도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것을 좀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서경 기자님. 시장님께서 1년 동안 정말 강연 발전이 많은 일을 써오신 만큼 성과가 정말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광양시가 보육과 교육 분야에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 초에 광양 창예수고등학교 교장의 극단적인 학교 운영 문제와 또 이로 인한 교사와의 갈등, 그리고 학부모, 학생과의 갈등, 무리한 창의 융합 수업 추진으로 인한 입시 피해를 호소하는 문제가 불거졌었습니다. 물론 교육 분야의 문제인 만큼 도교육청에서도 감사나 사실관계 파악 그리고 징계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광양시가 매년 10억 원을 지원하는 유일한 학교이고 또 광양 지역 학생들도 재학 중인 만큼 광양시 차원의 조사나 재발 방지 대책을 학교에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실 창의예술고는 저희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유치를 했었고 성공적으로 이제 유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창의예술고 운영을 둘러싼 이 학내 갈등은 이것보다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창의예술고 학생들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창의 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급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학 문제와 충돌이 돼서 그걸 그냥 교양의 어떤 방법으로 옥선 비슷하게 이제 추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감도 만났고 또 관련 교육청, 도교육청 국장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스러운 그런 교육 방법을 이 시행을 하는 방안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우선에 학생들의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이 시행 기간을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게 어쨌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교육 문제 간섭하는 것처럼 비치는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공식적인 견해를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고 발표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성숙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당사자들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교장 선생님의 교육 방식은 특히 3학년 학생들 입시 앞두는 3학년 학생들한테는 마치 획적인 반대에 질문했었고 또 이제 1년 학생들은 또 찬성하는 그러한 양상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 시기를 들어요. 그것이 저는 바람직스러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님. 네, 여세미 씨를 잠깐 저도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강남의 그 깡통 전세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순간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이분을 좀 만나보면 어디에다 좀 피해를 호소할지 모르겠다. 어디가 신고를 하느냐 좀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영선도 최근 이제 상당 창조에서 일찍 나오고 적극적인 가서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것을 나오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들으시고요. 최근에 또 포스코 관련해줘서 행동총 그런 의사갈등 사례가 있었는데 시에 약간 중개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시장님 경험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깡통 전세 문제는 제가 작년에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고 관련 관련회장에게 대책을 지시를 해서 현황을 조사를 하고 그런 이제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깡통 전세 사기 피해가 일어나서 정말 우려를 많이 하고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되고 우리 지금 시에 또 이제 홍보를 했거든요. 전세 사기 피해 우려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신고를 해서 같이 해외에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고 제 자신이 이제 관심 갖고 있는 분들, 부동산하고 관련된 분들, 그분들하고 쭉 얘기를 해봤더니 문제 내얘기입니다. 빨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잔뜩 긴장하고 있고, 또 이제 예리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일단 아주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돼갖고, 저희들이 이걸 쉽사리 포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하고 계신 분들 중심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동양 이런 정보를 투자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발견되면 즉각 중앙하고 해결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만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게 이미 터지고 나면 이 현재 중앙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대책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발생을 차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활동 문제에 사실은 광양시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중에 산업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망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 또한 실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 이제 담당하는 물론이고 제가 노사 문제를 전달하는 분들을 쉽게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노사민정 회의가 있기 때문에 노사민정 회의를 통해서 노사측, 단측을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 노사문제 전문가들의 주된 주문이 섣불리 개입하면 양측으로부터 그냥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노측 양사측을 만났을 때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 끼어들어가지고 문제가 더 기화가 되면 결국에 물밑에서 해결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를 들면 섣불리 끼어들다가 노측의 입장을 옹호한다든지 아니면 사측의 입장을 옹호한다든지 그런 어떤 방향으로 비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시청은 주민적인 입장에서 서로에게 한발짝 물러나는 양보, 그리고 협상을 요구하고 종용사의 입장인데 너무 심하게 가서 아니 무슨 안 되냐. 그리고 노력 관계로서 지금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라기보다는 강력한 주문을 받았습니다. 한번 끼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노사민정 협의회가 있고 노사민정 협의회 3개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가. 그래서 일단 그 분과위원회를 지금 한번 소집을 해서 이제 회의를 한 결과도 역시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로 노출에서 함부로 제2공은 원래 교과나왔습니다. 의견을 전달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론에 따라서 필요한 3개 실무 회의를 개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노사 민정 동의회의를 열어서 상호 양보와 타결, 협력해라고 종용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조준성 기자님. 뉴스워커 조준성 기자입니다. 정연아 시장님의 인선 8기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초기부터 신산업 육성 그리고 관광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시고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데요. 나름대로 큰 성과를 보고 있는 데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수신 장군 참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정말 매 전투마다 대성을 얻은 크나큰 업적을 포함해 이 크나큰 업적을 남기면서 나라를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이 철공산 물론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걸 건립하시려고 하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찬성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한평에서 나비 축제할 때 금으로 이 황금박쥐를 이렇게 만든다 하니까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날로 그리고 지금 관광객들도 그 황금박쥐를 보기 위해서 엄청 찾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성공적인 축제로 지금 거듭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아마 철의 명성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그걸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포항제철에서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에 반대가 있지만 시장님의 그 의지를 한번 좀 듣고 싶고 두 번째는 관광산업을 이렇게 발전시키려면 좀 더 우리가 좀 너무 어둡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관광국장님하고 서로 의견을 나눴는데요. 좀 포스코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포스코 광양제철 공장 지붕에다가 LED로 조명을 전부 다 좀 하고
그다음에 이수신 내교도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우리 동양에 있는 공장들의 지분이라고 좀 LED 등을 좀 확대해서 좀 더 역동적인 동양의 모습을 좀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비춰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사실 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용역비가 거절됐죠. 근데 이제 일부 이해의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민들께서도 일부 이해의결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 해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영웅이 바로 이순신 장군.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제독들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순신이고 일본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순신.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각지에서 많이 조명이 되고 있는데 사실 부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목포에 비니까 이순신 장군의 곁에 다시 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광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좀 덜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광양과 이순신 장군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덜 됐고 두 번째는 이 철봉성이라는 랜드마크가 그냥 고철처럼 시커멓게 올라가는 그런 보기 흉한 건축물 아니겠느냐, 건조물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거 오해가 있지 않나 합니다. 저는 일단 이순신 장군하고 광양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임진왜란 때는 광양 행강 어영당이라는 분이 있었고 어영당 행강이 이 물질을 가장 잘 아는 분에서 이순신 장군을 도와가지고 연전 연승을 하게 되면 그 근본을 제시했던 분이 바로 어영당 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영당 행강이 비행사했을 때 문날며칠을 통곡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난중일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얘기는 어영당 행강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유회란 때는 이게 완전히 광양만 싸움이죠. 물론 시천량 해전에서 원균이가 그동안 이순신 장군이 모아놨던 모든 그 해전 역량을 깡그리 그냥 투장을 시켰지만 그 후에 우리 순천 외계성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모든 해전은 광양만에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수로 되어 있는 노도나 장도, 그다음에 송도 이런 섬들이 전부 된 광양 것이었습니다. 전량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순천 외교성 함락하기 위해서 조준했던 것이 바로 장도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진린, 옛날 진린들이 조준했던 것이 바로 노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 조명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외교성을 영향했던 것도 바로 광양만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광양만 싸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정유재란입니다. 그러니까 정유재란은 광양만 싸움이었다고 관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사하신 분이 진짜로 전사하신 것이 물론 다른 부였습니다만 그분조차도 광양만 해결이다. 그래서 광양만 싸움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과 광양의 역사에 대해서 그 역사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오해가 있어서 그것을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그 시간에 알릴 수 있도록 토론이나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소위 말해서 랜드마크라는 게 그냥 철 부동을 하나 올리는 거, 시커먼 부동을 하나 올리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그 큰 부동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이순신 장군 전승 기념관을 비롯해서 우리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음악 연주할 수 있는 거, 공연할 수 있는 거. 그럼 심지어 제가 그때 처음 구상했을 때는 거기다가 숲속 관리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그리고 의미있게 치유를 한다. 그리고 전망대 만들어서 가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이런 그런 콘텐츠가 저는 생명이라고 했지 그냥 멀때같이 큰 건축물 이것이 적은 아니라 이 콘텐츠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데서 항공모사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배 모양입니다. 배를 상징하는 그 이미지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이미지화해서 언론 아침에 보면 건물 가운데 이순신 장군 동상을 있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한 가치를 앞으로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광양에 자랑 계획 하나가 덕거만 빛나는 관광여행지 이렇게 있고 낮에도 이제 뭐 빛나지만 밤에도 이 고봉산 정상에 가서 보면 지금 저쪽 여수국가산단 그쪽에 굉장히 조명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하셨던 그 제철소로 조명이 좋다고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또 우리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제철소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또 한번 유난히 한번 유심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대교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너무 조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거기가 여수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여수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왜냐하면 지금 여수시, 일부가 여수시 관할도 있고 또 일부 관할도 있어서 그걸 협의를 좀 해서 조명을 인상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조명을 했습니다. 포스코에서 좀 더 여러 주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네. 포스코에서 좀 그런 건 투자해서 좀 조명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포스코 공장 전체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해외에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뭐 자잘한 걸 이렇게 포스트에 자꾸 요구하는 거지만 뭐 크게 뭘 요구하는 말이 있겠습니다. DFA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네, 관련주민 공개한다. 저는 수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중화 일반부두에 수산물 유통센터가 이제 건축이 다 돼서 개장을 앞두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8월 개장이 가능한지 그동안 작년부터 개장 이야기가 있었고 유사업체 선정이 계속해서 안 되면서 그런 상황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8월 개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활성화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요. 또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한다는 것 때문에 성값이 오르는 등의 예민하게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또 수산물센터 개장이 악재를 만난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밤에 앞두고 지금 개장이 되면 이게 더 중요한 어려움이 있다 대책이 있으신지요? 네, 수산물 유통센터는 사실 제가 많이 당황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건물을 엄격하게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개장에서 성공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광양에서 수산물이 생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거대한 규모의 건물이 지어졌을 때 과연 합당한 결정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기왕에 지어진 부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위를 들여서 와서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 도매 시장, 도매 수산물 도매를 할 수 있는 분이 그때 이제 입찰에서 낙찰돼가지고 제가 한번 면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수산물 도매 통해서 행사를 종사하신 분이 가지고 굉장히 큰 노하우를,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그 부산을 저한테 딱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장, 이 루트를 정확하게 끼고 계셔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도매 그 시장을 자기가 맡아서 하려면 얼마든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향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가 냉동 수산물을 이것도 보다 싸게 들어가서 보다 효율적으로 전국 각지에다가 이렇게 배송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건 제가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2층, 3층에 이제 소형 식당 금년에 몇번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얘기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가지고 헐을 개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희들의 의지라기보다는 다른 분들의 의지에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시면 원하지 않냐.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시도록 하고 헐을 개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2층, 3층이 안 되면 동네시장 어디라도 하루빨리 개량해야 되는데 우리들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후쿠시마 방문수 이것하고 관련해서 사실 마음이 좀 급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좀 개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르게 한수가 있는 것만 여쭤보고 싶고요. 그 지역상생협의 TF에서 수출입 의견을 계속 요구했었는데 호스코 측에서는 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님께서 최종관 회장을 만나서 직접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호스코 측 답변을 받으시거나 추진되고 있는, 협의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사실 광양시는 좀 갈등되는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제청이라든가 항만공사라든가 인허가권이 조금 광양시가 아닌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그 광양시가 조금 그 인허가권은 없지만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경제적 투자를 유치할 테고 항만공사도 투자를 유치할 텐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청이나 항만공사하고는 백조관계 말씀이십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인근 주민들은 광양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고 이런 걸 바라기 때문에. 예. 그 아까 호스코 퓨처의 말씀이십니다. 예. 호스코 퓨처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장이 되기도 상생분역위원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어 그것을 제일 먼저 노력했는 그거였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호스코 퓨처에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요구하기 위한 이유는 우선에 그 시민들의 자존감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에서 실수하고 막 홍보를 하는데 포항해가 지금 이 코스코 그룹을 떠받치고 있는 세계 주요 기관이 모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요구기업이 전부 포항에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중에 하나 코스코 퓨처의 목이라고 하는 건 절대 저는 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그쪽에서 이제 아니가 중식으로 안 됩니다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난세를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난세를 표현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은 코스코 퓨처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해 생활하고 있다. 그 사람들을 일부에 또 우리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호스코 퓨처에 있는 인물을 쌓아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군사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군사 놔두고 포항에 지사 놔두고 그런 행태를 유지 하면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오게 해라. 그리고 또 사실 그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세금 문제하고 이제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뭐 앞으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은 요구할 겁니다. 우리 시민들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 최대 제출수를 보고 있는 방향 시민들의 자유로운 문제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포스코 퓨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자금지 소리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는 여기 있어야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청과 항공공사와 임금수민들의 요구사항에 방역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아마 항공 택지에 입주 예정자 그분들의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방역 경제청장을 만나가지고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거는 이 법적으로 이제 해임을 관련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상단의 조성물은 반드시 거기에는 해임을 내릴 자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기본적인 내용 자체를 개혁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규모를 최소화해요. 그렇게 제가 이제 강력하게 주문했었고 방향 계획입니다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그 항공 택지 주민들의 방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공 택지 주민들 중 이유는 그게 전반적으로 폐기물 처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의견을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요구라고 봅니다. 다만 법상을 지키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상당히 넓었는데 여기 우선 발생한 폐기물을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최소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처음에 규모가 적었었는데 규모를 키운 이유가 사실 바이오 매스 발전소 저것이 문제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전량 매립한다는 그런 방침을 썼는데 그 후에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재활용한다는 그 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축소된다고 축소할 정도로 당초 계획했던 그 이상을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광양시가 나서서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폐기물 매립장과 어울려서 정말로 주민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거지만 바이오마스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그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거기에 질소산업과 황산업이 나오는 거죠. 질소산업과 황산업은요 거기에가 중요하게 있고 있습니다. 바로 짓고 있다는 겁니다. 미세먼지로 우리 코에서도 안 걸려주고 피에서도 안 걸려줍니다. 바로 피스로 들어가버립니다. 그리고 일찍이가 피서 돌다가요 장기에 투척되면 임계치 넘어면 바로 암을 발생시키거든요. 저희들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에게 저것을 감시하기 감시체제를 만드는 게 더욱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폐기물 매립자는 이제 지하로 들어가고 침실수 관리만 잘 하면은 직접적으로 그게 임금으로 날아간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슨 배기가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 노력하고 또 시민들하고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